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엑스맨인가요? 입니다. 자, 21대 국회 상임위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만 했어요. 나머지 11개는 금요일에 처리를 하겠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분명 월요일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국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일부만 하겠다. 금요일에 또 나머지를 처리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봅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박병석 국회의장만 여유 넘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국민들에게는 피말리는 순간입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내수시장은 얼어붙었고요. 수도권에 다시 이 감염이 번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더 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중동 눈치, 미통당 눈치 이런 거 보느라고 또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옛날 정치 좀 그만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 거예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거 옛날 정치라니까요. 옛날 스타일이에요.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이나 지상파 이런 데들이 여론을 끌고 가는 그런 시국도 지났고요. 대한 매체들이 발달을 하면서 저 같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 매체들이 발달을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감염병 사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문재인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국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죠. 왜 이런 전례 없는 일을 했느냐?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일자리들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기 영합주의 이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게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거를 뿌린 거란 말이죠. 그만큼 정부는 절박한데 국회는 여유만만입니다.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번에 다 18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는 걸 왜 모르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최강욱 의원과 김진애 의원, 황운하 의원 상임위 이상한 대로 배정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역시 국회의장의 소관인데요. 최강욱 의원을 국토위로, 김진애 의원을 법사위로 보냈어요. 수학 잘하는 선생을 영어 수업을 시키고 영어 잘하는 선생을 수학 수업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황운하 의원도 법사위를 강력하게 원했지만 법사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진애 의원 이런 열린민주당의 이 의원들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다. 협치는 미통당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하는 것이다. 같은 편과 하는 것이 협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강욱이라는 사람, 김진애라는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죠. 힘이 좋습니다. 전투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최강욱을 국토위로 보냈다. 김진애를 법사위로 보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을 국토위로 법사위로 서로 크로스해서 보낸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 이해 충돌 관계, 뭐 이런 논리를 편다고 합니다. 이해 충돌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 최강욱 의원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간다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해 충돌 관계, 이해 관계 충돌인가요?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최강욱 의원은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판사의 영역이죠. 사법부의 영역입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기관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은 행정부 관할이지만 사법부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죠? 이런 논리로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넣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이건 기존의 낡은 정치 공식,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에서 나온 거라고 추측합니다. 박병석 의장님,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옛날 공식에 자꾸 집어넣는데 이제는 그 옛날 공식에 집어넣으면요 오답이 나온다고요. 정답이 나오질 않아요.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옛날 정치 하십니까? 옛날 스타일 국민들이 절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고리타분하다고요. 재미없다고요.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요.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하는 한은 그냥 박병석이라는 사람은 옛날 정치에 갇혀있는 고리타분한 낡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말고는 해석이 도저히 안 됩니다. 금요일에 나머지 11개 상임위를 또 결정을 한다고 해요. 금요일까지 지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월요일에 다 처리하든 금요일에 다 처리하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이렇게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조중동이 물어뜯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말 노련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칭찬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이들은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물고 뜯고 할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나요? 야당의 입장을 존중한다. 미통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존중한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국회의장이 그냥 의전용 자리인 줄만 알았어요. 이때까지 존재감이 있는 국회의장이 딱히 없었거든요. 이번처럼 존재감이 확실한 국회의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주고 자 이제 좀 달려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준엄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해찬 대표도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나요? 나는 정치의 고수로서, 나는 5선 의원으로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치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애템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국회가 좀 더 시원하게 일하기를 원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쿨하게 시원하게 가고 국민들 즐겁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삼김시대의 정치 공식,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의 정치 공식을 대입해서 애템하면서
정치는 이렇게 천천히 합의해 가면서 기회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려고 드는 건 아닌가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손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강욱 의원과 김진애 의원 서로 크로스가 돼버렸죠. 법사위와 국토위 전공 과목을 서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사보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임과 보임. 20대 국회 때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바른미래당이었나요? 이 사보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자, 사보임은 기존의 상임위에 사임을 시키고 다른 상임위로 보임을 시키는 걸 합쳐서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 당의 원내대표가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 바로 인사권이죠. 사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에는 김진애 의원이 원내대표예요. 김진애 의원이 최강욱 의원과 본인을 사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국회의장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단서가 붙죠. 지금까지 정당에서 사보임을 요청을 했을 때 국회의장이 거부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20대 국회 때도 문희상 의장이 사보임을 승인을 한 거죠. 걱정이 앞섭니다. 이건 사보임을 해야 돼요. 최강욱 의원과 김진애 의원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이걸 승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쯤 되면 박병석 의장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정세균 국무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흔히 말하는 정치 구단들 이제 은퇴하세요. 통 큰 정치, 뭐 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 옛날 공식이라고요. 삼김 시대나 어울리던 공식, 이걸 요즘 국민들은 야합이라고 부릅니다. 왜 정도를 놔두고 야합을 선택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서로 간의 주장을 조금씩 깎아서 절충안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의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낡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못 버릴 거면 은퇴를 하세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21대 국회 180석이에요. 열린민주당 합쳐서 180석이라고요. 이거를 쥐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치를 본다? 거기다가 최강욱 의원, 김진애 의원,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공 상임위가 아닌 곳으로 배정을 한다? 왜?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실한 건 국민들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 김진애 의원은 무조건 국토위에 갔어야 되고요. 최강욱 의원은 무조건 법사위에 갔어야 되고요. 황운하 의원도 무조건 법사위에 갔어야만 합니다. 평생을 그걸 위해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눈치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느라 이분들을 전공 법사위에 넣지 않고 다른 법사위에 집어넣는 거죠. 확실한 건 국민들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 이런 옛날 정치 지긋지긋하네요. 민주당 비판하는 거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좀 정도가 지나쳐. 정세균 국무총리, 신보라, 김혜영 영입하는 것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상임위 금요일로 미룬 것서부터 최강욱, 김진애, 황운하 의원 상임위 이상한 대로 집어넣는 것서부터 국회의장이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만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국회의장 잘 뽑아야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옛날 스타일의 정치 집어 던지세요. 제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박병석 의장의 꼰대짓이 아니에요. 지금 꼰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오늘 뭐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좀 더 지켜볼 텐데요. 금요일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볼 거고요. 열린민주당에서 사보임 요청했을 때 승인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한 가지만 조언을 해드리자면 세상은 바뀌었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봐야 될 눈치는 동료 국회의원들이 아닌 언론이 아닌 국민들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